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 우리나라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가 신형 원자로가 거의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동영상을 이제 올렸었죠. 그래서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쉽게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견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하고 대충의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아마 그 좋은 시작 지점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을 SLBM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막 확실하게 언급을 했던 작년 2020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윤중 차장의 KBS 인터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앵커가 이렇게 물어요. 차세대 잠수함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이제 핵 잠수함을 의미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 중이고, 건조 중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 오늘 주제는 안 맞으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3인이 받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잠수함 빌력 증강해야 된다. 차세대라고 하는데 핵 잠수함 아닌가?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묶여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아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 추진 잠수함과는 완전 별개다. 전혀 연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제 나름의 지식과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김현종 차장의 이 언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핵무기는 뭘로 만드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핵무기의 주요 원료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뭐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라늄은 두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35 우라늄이 있고 238 우라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 분열이 가능해서 핵폭탄을 만들거나 원전 발전에 쓸 수 있는 핵 연료는 235 우라늄입니다. 235 우라늄은 자연 상태 전체 우라늄 중에서 0.7%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핵 분열성이 좋은 235 우라늄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라늄보다 더 분열성이 더 좋은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근데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플루토늄은 235 우라늄을 핵분열시킬 때 그 부산물로 플루토늄이 좀 나옵니다. 원전에서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것. 그거를 재처리할 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토늄은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235 우라늄을 견제를 하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밖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라늄을 이렇게 가지면은 그걸 농축을 시켜야 돼요.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0.7%를 농축시켜서 보통 20%를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경계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 이상이면 무기가 될 수 있다. 20% 이하면 무기용으로는 어렵다. 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더 농축시켜서 85%에서 90% 이상으로 우라늄 235를 농축을 시키면 이게 핵무기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핵무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원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 그걸 재처리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토늄을 획득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235 우라늄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위원소 우라늄은 235 우라늄이 0.7%고 이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238 우라늄. 그리고 가압 경수용 원전, 전 세계 원전의 한 70%, 우리나라에도 한 70%가 이 형태의 원전인 것 같아요. 이 형식의. 거기에서는 235 우라늄을 3.5%에서 5% 정도로 농축을 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는 무기화할 수 있는 최저 농축도예요. 이거는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충격을 가한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양만 많이 확보된다면은 무기화, 폭발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가.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서는 이런 폭탄은 만들더라도 써먹을 데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쨌거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0%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핵 확산을 저지한다 할 때도 20%의 농축 우라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우라늄이라 할 때는 당연히 235 동위원소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주인공 한미 원자력 협정을 보면 1956년에 처음으로 한미 간에 맺어요, 이걸. 그 맺은 이유는 그 당시 아마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 그 기술 지원을 미국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걸 무기로 개발할까봐 미국이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1973년에는 이제 이걸 다시 개정을 해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를 해요. 유효 기간이 41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됐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협정을 개정합니다. 1973년도에 맺은 것을. 그래서 이 협정을 유효 기간이 20년이어서 2035년에 이제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정에서 이전까지와 좀 달라졌던 부분은, 이전까지는 우라늄의 농축, 그리고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서 물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개정 협정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의라는 전제가 따르지만은 우리가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도 있다. 20%까지는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재처리하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못하고, 이거는 해외에 위탁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해서 남은 찌끄러기는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 위탁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있는 건데, 수조 속에 지금 거의 가득 찼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던 거고, 우리의 상황이 이미 핵연료가 가득 찼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놔둘 데도 없다. 보통 핵연료를 쓰고 나면 10년 정도는 물속에 담궈둬요. 그렇게 해서 열을 일단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열과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하는 장소가 규모가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전부 다 물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죠. 이게 NPT라고 불리는데 1970년에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25년 후에 존폐를 논의키로 했는데 1995년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게 이제 무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는 5개 국가에서 더 이상 핵을 보유한 나라가 나타나지 않겠다,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 조약의 그 핵심입니다. 기존의 5개국이라는 것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타의로 이제 가입을 했죠. 70년대 초에 우리 핵무기 개발 시도를 우리가 몰래 하다가 이제 미국한테 들켜서 그게 무산되면서 이제 NPT 가입을 이제 권유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과 최근에 이제 지침이 폐기됐던 해제가 된 미사일 사거리 지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그리고 만에 하나 개발한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도발할 수 없게 그렇게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해지가 됐죠. 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준위 폐기물을 줄이고 방사선을 줄인다. 그리고 사용 후 이 말은 즉 뭐냐면, 핵연료를 우리가 아까 우라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만 사용되고 96%의 에너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연료율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96%의 에너지가 남아서 열, 그리고 방사능으로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5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NPT에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데이터를 보면 2016년 당시에 이미 저장시설은 포화됐다. 지금 아마 저장시설을 늘려서 소화를 하고 있든지 외국에 보내서 재치를 하고 있든지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래서 2015년 개정판에 보면은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 연구를 한미 간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신개념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식입니다. 여기는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기술의 특징상. 그리고 재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태워서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소각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 폐기물의 양도 줄이고 독성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소각로라는 개념으로 소듐 고속 정식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한미 간에 공동 연구를 해서 우리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처리의 후 단계죠. 파이로 프로세싱에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서 교묘하게 이어지는 것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우리 잠수함에 들어갈 차세대 원자로가 우라노스인데, 그 우라노스는 또 고속 정식로 방식입니다. 액체 금속으로서 소듐, 즉 나트륨이 아닌 납을 쓰는 게 다른 거죠. 예. 이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990년대 구소련에서 넘어온 기술로 되어 있고, 구소련에서는 1970년대 원자력 잠수함에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로 다시 수면 밑에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소형, 중형 원자로들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20몇 년 동안 이걸 계속 갈고 닦은 셈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원천 기술이고 고효율의 방사능 저감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4세대 원전이라는 것이죠. 방사능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원자로는 전체 에너지의 4%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건 이론상으로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훨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일체형으로 소형화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라노스는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 열 출력을 내는, 예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그 초기 원자력 잠수함이 썼던 출력과 동일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가압 경수로의 물 대신에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씁니다. 그것 때문에 고효율성이 나오고 중성자가 빨라져서 완전 연소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이걸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즉 핵 확산 방지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저농축 20% 이하니까. 그러면서도 40년 동안 연료 재장음이 필요 없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은 85%에서 90% 정도의 무기급 농축 핵연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0몇 년마다 연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항공모함들 보면은 이제 원자력 추진인데 원료 교체하는데 10몇 년마다 원료를 교체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예, 잠수함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은 것이고, 뛰어넘는 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차세대 고속 정식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이고, 우리는 군용으로만 이걸 개발을 했지만 지금 상용 시장까지 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묘한 우연의 일치가 지금 발생 중인 거죠. 자, 여기서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교체입니다. 즉 차세대 고속 정식로가 아닌 거죠, 프랑스 것은. 자, 여기 보면 원자력 협정 10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원자 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 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을 되게 복잡하게 적혀져 있는데 전형적인 계약서 문구죠. 자, 이 원자력 협정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가지게 됐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근데 우리 상당히 예측 불가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혹시 사용 후 핵 연료를 혹시나 농축하거나 재처리해서 핵폭탄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한테 날리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를 손도 못 대게 한 겁니다, 미국이. 손도 못 대게 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아주 계약의 협정의 만료를 2년간이나 연기하면서 자그마치 4년 반이나 다시 협상을 합니다만은, 결국 얻어낸 것이라고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농축 20%까지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또 재처리도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 연구해서 하자. 이게 진전이었어요. 아직도 미국의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하면, 왜냐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대 서로 감시 감독하는 위원회가 한국과 미국이. 그래서 노하면 우리는 농축을 못하는 겁니다. 재처리도 못하고. 그렇게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노를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지 못한다. 개발하지 못한다. 왜냐? 거기 들어갈 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일단은 20%의 농축 우라늄은 핵 비확산 그 조약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의 차세대 원자로들도 20%를 상한선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냥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민간용이고 상업용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20%가 무기용이 아니지만은 당신들에게 걱정을 많이 하니 우리는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우리가 직접 손대지 않겠고 외부에서 사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손대지 않겠다. 농축하지도 않겠고 재처리하지도 않을 거다. 우리는 비핵화 선언했기 때문에 그냥 사겠다. 당신들한테 사겠다. 미국한테. 당신 딱 정해진 용량을 딱 팔아라 우리한테. 우리는 다른 데서 뭐 몰래 사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과거에 언론에서 몇 번 등장했었거든요. 미국에서 핵연료 구매하겠다고 한 것이. 자, 이렇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생각하고 있는 원자로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고농축 핵연료를 필요로 치 않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더 길다는 그 기술적 우수성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 10조 2항에 언급되어 있는 기타 군사적 목적, 이게 좀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 너무 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 후 핵연료를 농축을 하거나 재처리한다는 그 만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용 후 핵연료에는. 그리고 당신들로부터 사겠다. 필요한 만큼만.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미국이 그 자체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무기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종 차장이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 우리는 20%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할 것이고 20% 이하에, 그리고 우리 사용 후 핵연료에 손을 전혀 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집 잡을 일이 없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연료에다가 남은 재처리를 한다거나 농축하거나 전혀 손을 안 댈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관장하는 분야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자, 그걸 재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쓴다고 우라늄을 사서 그걸 고농축을 한다거나 이거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그거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과도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80% 90% 이상은 들고 있어요. 예. 자,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거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 물에 띄워서 쓰는 부유식 원전입니다. 소형 일체형 원전이고요. 규모가 작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의 명목상의 목적도 선박용 엔진 또는 부유식 원전입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즉 미국이 절대 안 된다라고 노를 한다.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부유식 원전을 하나 만들거나 일본처럼 이렇게 원자력 선박 상선이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20여 년 이상 운영했던 원자력 추진 선박입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결론에도 제가 보기에도 현재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핵잠수함에 대한 원자로 개발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자로에 들어갈 저농축 우라늄의 획득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봐도 우리한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언급드려 보면 여러분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게, 일단 북한 SLBM이 있잖아요, 잠수함.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겠고요. 또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됐잖아요. 이미 북한만을 상대한다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해제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는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에 견제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역시 지난번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다룬 동영상이 있는데 그 일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에 남한의 그 주도권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작권을 인양한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북미 수교가 되게 되면 전작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연합군을 전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미 대화가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서 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더라도 한반도는 미국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다만 세계 5, 6위권의 강대국이 되어 있는 나라를 지금 같은 동맹 관계로서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명분에, 이거 당연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이제 놀랍게 신장된 국가적인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거고, 북미 대화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맞춰주겠다. 미국이 제일 겁내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도 없애주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안 가지겠다. 든지 우리의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차세대 중소형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의 확대 양국이 합의를 합니다. 즉 그 말은 차세대 중소형 원전의 시장 확대를 가겠다는 것이죠. 다른 재생 에너지 자원과 함께 효율이 향상되고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이 차세대 원전들을 밀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아까 말씀드린 나부로 되는 고속 정식로를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를 해온 것이거든요. 예, 딱 맞아떨어진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 뭐 러시아의 쇄빙선, 상선용 동력, 일본이 했던 것처럼 이동식 발전소, 부유식 발전소, 해저식 발전소. 거기에서 뭐 오래된 중형급 그 화력 발전소 대체하는 것까지 시장이 크게 팽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요번에 그걸 합의를 하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선박용이 나올 거면 그걸 잠수함용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탓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잠수함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 소견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